네, 오세영의 모순의 흙입니다. 일단 특징 가장 중요한 건 역설법이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역설법은 앞뒤가 모순되는 표현이죠. 앞뒤가 모순되는 표현을 역설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긍정부정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유 중에서도 은유법. 여기서는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그러니까 원관념이 인간이고 보조관념이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걸 학교 선생님들 중에 유추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거 항상 맞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추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사실 유추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유추는 비문학에 나오는 거지 문학에서는 유추라는 개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뭐 유추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인간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릇이 어떻을까? 깨지는 것처럼 그릇은 깨진다. 인간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요? 미루어 짐작하기라고 해요. 이게 유추거든요. 사실 정확하게는 미루어 짐작하기, 뭐 유비추리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사한 두 대상이 있으면 그 두 대상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설명한다. 이런 게 이제 유추인데, 이건 사실 문학에서 사용하는 그 표현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가끔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배웠으면은 요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루어 짐작하기다.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그릇의 상황과 인간의 상황이 유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제 비유한 거죠. 그게 유추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은유법 이렇게 보니까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그릇.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그릇.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릇을 뭘로 만듭니까? 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렇죠?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깨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그릇을 만들지만 이것이 깨져버리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흙이 되기 위해 흙으로 빚어진 그릇. 언젠가 접시는 깨진다. 결국 이 말이죠. 언젠가 접시는 깨진다. 같은 말입니다. 이 얘기죠, 이 얘기. 결국 깨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연 봅시다.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에, 바싹 깨지는 그릇. 긍정적인 상황이죠. 생애의 영광을 잔치한다라는 것은 가장 좋을 때, 뭐 가장 빛날 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가장 이제 인생에서 빛날 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인간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에서 그릇은 결국 인간을 뜻하거든요. 인간은 결국 한 번은 죽는다. 밑에 보면 인간은 한 번 죽는다. 그릇이 한 번 깨진다. 그것처럼 인간도 한 번 죽는다. 결국은 그런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생애의 영광을 잔치한다라는 것은 가장 빛날 때, 가장 좋을 때, 그렇죠?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에 바싹 깨지는 그릇,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황에, 긍정적 상황에서 깨져버린다는 거죠. 가장 빛날 때 깨지는 그릇. 인간은 한 번 죽는다. 자, 이게 이제 요게 그릇에서부터 온 어떤 인식이죠. 그래서 그릇과 그 다음에 인간, 요것이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좁네. 됐습니다. 그 다음 물로 반죽하고 불에 거슬려서,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물은 생명, 뭐 그리고 이제 불은 죽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번의 생명이 있으면 한 번의 죽음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 해석이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다. 어쨌든 그냥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물로 반죽하고 불에 거슬려서 비로소 살아있는 흙, 그렇죠? 그러니까 그릇이 된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흙은 여기서 그릇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릇이 된다. 누구나 인간은 한 번쯤 물에 젖고 불에 탄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두 행은 그릇에 대한 이야기, 밑에 두 행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이러한 것처럼
물로 반죽하고 불에 거슬려서 비로소 그릇이 되는 것처럼 인간도 한 번쯤 물에 젖고 불에 타서 인간이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점 보시면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 이거 중요하죠? 네.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 일단 뭐뭐리라니까 리라 의지, 그죠? 의지를 드러내는 어조죠. 어조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대요? 네, 접시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화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접시가 되는 것이죠. 네, 이건 긍정이겠죠. 깨어져서 완성되는 저 절대의 파멸이 있다면, 요거 중요하죠. 깨어져서 완성되는 저 절대의 파멸. 뭐가 사용됐나요? 바로 역설법이 사용된 거죠. 깨어져서 완성되는 이라는 게 역설이죠. 사실 밑에까지 칠 필요가 없는데 줄일까? 네. 깨어져서 완성되는 역설입니다. 저 절대의 파멸이 있다면, 그리고 요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건 지금 무슨 법이게요? 요거는 도치법인 거 아시겠습니까? 네? 도치법. 아이고, 저도 모르게 뽀큐를 날려버렸네. 도치법. 그러니까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는 서술어가 먼저 나왔고, 깨어져서 완성되는 저 절대의 파멸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이 뒤에 나왔죠. 그러니까 서술어는 되리라예요. 그래서 도치법이 쓰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모순의 그릇. 처음에 보시면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그릇 1년에서, 그쵸? 거의 비슷하죠?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모순의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쵸? 이거 뭐가 쓰인 거예요? 그렇죠. 수미상관이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변형된 수미상관이 쓰였다. 수미상관이 쓰이게 되면 운율형성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 강조. 그 외에도 뭐 안정감, 그 다음에 여운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개예요.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모순의 그릇. 그리고 여기서도 이 모순의 그릇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인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좀 늘어놓긴 했지만 결국은 그릇은 인간이다. 이 얘기고요. 인간 아니고 인간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그릇이 한 번은 깨어지는 것처럼 인간도 한 번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결국 이 얘기입니다. 인간은 결국 한 번은 죽는다.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인간이 왜 흙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기독교적 가치관인데,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에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흙에서 와서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고, 어쨌든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흙이 되기 위해 흙으로 빚어진 모순의 그릇. 아마 이분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곧 인간과 같아. 인간도 흙으로 빚어졌지만 흙으로 돌아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릇은 인간이다. 인간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어머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됐습니까? 요게 이제 이 시의 주제의식이다. 주제의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